아니, 4단계니까 뭐 금은 아니고 은 되겠지. 은 정도? 금은 동동이니까 알겠습니다. 금은 동동이니까 한 은 정도. 왜냐면 그 아까 말한 5단계는 이식이 어려운 정도 있잖아요. 왜? 뒷머리도 거의 안 남아 있고 심할부가 너무 넓으면 사실 이식도 불가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거의 뭐 최고라고 봐야 되니까 그걸 이제 5단계라고 놓고 보면 아직은 이식이 가능한 수준이니까 4단계 정도로 보는 게 맞다. 제가 4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식하면? 4단계에서 한 2단계까지는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디자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할 때 뭐 이제 상담을 다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제가 머리가 왜 빠지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빠진 이유가 샴푸를 제가 비누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빨래 비누를 쓴 적도 있거든요. 머리를 감을 때.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그 다음에 제가 골프 선수를 했었어요. 학교 때 골프를 전공해가지고. 내가 머리 심어주고 잘나면 나 레슨 좀 해줘야 되겠네. 그때 라운딩을 항상 그러니까 모자를 많이 쓰니까 땡볕에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했는데 거기는 자외선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그게 이유가 모자를 너무 오랫동안 장기간을 써서 머리가 빠진 건지 왜냐면 골프 선수들 중에서 이 대머리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그렇죠. 예. 유명한 사람들 꽤 있지. 네, 그래서 빠진 건지 그다음 아니면은 진짜 유전적인 문제인 건지.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많은 원인은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노화성 탈모를 제외하고 또 영양 결핍이 돼서 영양 뭐 부족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 거니까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유전성 탈모가 제일 많고 형태도 유전성 탈모. 다만 이제 유전성 탈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유전성 탈모가 있는 사람이라도 본인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심을 갖고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좀 천천히 오게 안 올 수는 없는 거고 천천히 오게 하느냐의 문제고요. 아까 말처럼 빨래비누 감았더니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옛날 사람 다 빠졌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비누가 물론 자극적일 수도 있고 안 좋긴 하겠지만 지금 쓰는 샴푸들보다는 꼭 그것 때문에 빠졌다도 아닐 것이고 뭐 모자 많이 쓰기로 하면 모자 쓴 사람 다 빠졌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요인은 될 수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남성형 탈모, 유전성형 탈모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본인이 관심이 없거나 관리를 좀 부족해서 좀 더 천천히 가야 될 것이 그냥 제대로 가버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게 정확하게 뭐 따로 검사를 해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딱 보면 아는 거죠. 첫 보면 압니다. 그다음 만약에 내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저는 그냥 궁금한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모발 이식을 제가 심어야 되는지. 네. 머리가 사람마다 다른데 뭐 머리 큰 사람은 좀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소두는 적을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뭐 머리 가늘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숫자는 많을 수도 있고 뭐 머리빨이 굵어서 많아 보이는데 실제 벌려보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제외하고 약 한 10만 개 전후의 머리카락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저는 지금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가 다 있다고 쳤을 때 한 10만 개 정도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M자나 O자로 빠지는 머리를 한 3, 4만 개로 봐요. 3, 4만 개로. 3, 4만 개는 남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빠진 그러니까 M자나 O자로 보일 때 거기 없다. 남성형 탈모라 우리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대머리다. 라고 오신 분들이 전체 모발이 한 10만 개에서 3, 4만 개가 빠지면 이제 대머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옆하고 뒤만 남아 있는 거지. 그럼 이제 3, 4만 개를 이제 빠졌다고 치면 남아 있는 게 한 6만 개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걸 다 빼갖고 앞으로 옮길 수는 없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3,000개에서 5,000모 정도를 이제 모발을 이식을 해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한 3,000개에서 5,000개. 물론 좀 더 많은 사람은 좀 더 하기도 하고 적은 사람은 좀 적게 나오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모발 이식의 개수를 한 3,000개에서 5,000개로 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4만 개가 필요한 곳에다가 3,000개에서 5,000개를 갖고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 넓은 자리에 다 심어버리면 표도 안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디자인해서 심을 거냐. 그래서 초기에 뒷머리가 좀 풍성하고 있으면 한 3,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1차에 하는 게 맞고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니까 내가 미리 질문을 줄게요. 그래서 두 번도 가능해요? 2번 가능해요. 그래서 그 상처 부위를 포함해서 2차 모발 이식도 가능은 하고 많이 하는 경우에는 3차까지도 해요. 근데 3차 같은 경우는 가수 줄어들겠죠. 모발 숫자가. 그래서 3차를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정말 절실해요. 탈모인들은.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뭐, 이거 하고 안 할래요 하시는 분이 한 2, 3년 지나면 또 오셨어. 조금 더 보충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2번까지 하고 이제 저는 꼭 물어보시죠. 3차가 가능한 머리입니까? 왜냐면 3차는 이제 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2차까지는 누구나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3차는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 이제 자기 탄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신 질문대로 하면은 한 3,000개에서 5,000개를 1차 때 할 수 있다. 2차까지는 가능하다. 그거 갖고 이제 얼마나 가려지느냐는 건 이제 아까 상상을 하시면 돼요. 3만 개에서 5만 개가 없는데 3,000개에서 5,000개를 한 10%를 가지고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그 모바일 이식에 관련해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대부분이나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찍거나 그다음에 머리가 긴 상태에서 절개를 해가지고 그분은 절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일상생활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짧으신 분은 얘기를 해요. 수술하기 전에 뒷부분 특히 이제 공여부를 좀 가리기 위해서 적어도 몇 센치 정도 기르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근데 바짝 밀어버리면 흉터도 보이니까 그 흉터가 가릴 정도의 모발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한 1cm면 다 가려져요. 그러니까 뭐 그 군인분들도 많이 해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이식을 할 때 진행 상황에서 잠깐. 지금 상황 이제 자기가 이제 모발이 빠졌다고 느끼면 이제 상담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상담을 하고 이제 모바일 이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런 이론적인 근거에서 수술하는구나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돈을 내죠. 네. 돈을 내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오셔서 수술을 하면 약 한 이제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 방법이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 입원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보통 외모적으로는 조금 이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회복 기간이 따로 필요하진 않다. 그다음에 이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밥을 보통 이제 8일 정도 전으로 뽑으니까 실밥을 한번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절개하는 경우는 실밥 제거가 따로 필요 없으니까 그냥 드레싱 정도만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한 이틀째부터는 뭐 이제 샴푸 가능하니까 뭐 샴푸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크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수술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모바일 이식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 딴 데서도 하잖아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줄기세포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모바일 이식하고 줄기세포하고 같이 합치면 더 효과가 좋은 건가요? 결론 말씀드리면 좋다. 좋은데 또 물론 비용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좋은데 비용은 좀 더 들 수 있고. 저는 성형외과를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뭐 쌍꺼풀도 하고 뭐 코도 하고 거기다 이제 우리가 모바일 이식도 나는 했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지방유래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가 갖고 있는 이제 능력이 많잖아요. 그 중에 이제 소위 혈관을 생성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해주게 되면 그 우리 공여부, 상처 있는 부분도 빨리 회복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생착, 머리가 이제 가서 달라붙어야 될 거예요. 살려면 지도 이식을 해놨으니까 그 생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단순 모바일 이식보다 줄기세포를 같이 하는 모바일 이식이 생착률과 회복을 좋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하신 그 3,000모에서 한 5,000모 정도를 저희가 앞으로 심을게 되는데 심고 난 다음에 생착률을 어느 정도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 그냥 모바일 이식만 했을 경우. 이제 병원마다 뭐 생착률에 대한 얘기는 뭐 생착률이 좋다고 그래야 이제 다 환자분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생착률은 저희가 볼 때는 한 85% 정도 나온다고 봐요. 줄기세포를 안 하고 한 80에서 85%뭐 정도 생착률이 나온다고 보고 줄기세포를 했을 때는 그 생착률을 우리가 보통 한 10% 이상 올릴 수 있다. 근데 머리 한 개 한 개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실은. 그 몇 개 없는 거에서 쓰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걸 좀 더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하면 생착률을 한 10% 정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가 90% 이상. 90% 이상 사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발이를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못하는 이유가 머리를 되게 자주 만져요. 이렇게 습관성으로. 제가 만약 이제 모바일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로 이 머리를 이렇게 만져도 되는 건지. 아니 생착 다음에? 네, 생착 완전히 하고 난 그 다음에 잡아 뽑아도 안 뽑힌다니까. 진짜로. 근데 생착도 안 되는데 쓰다듬어 버리면 안 되고.
생착하고 나면 아니 그 웨인 룬이라는 그 축구 선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네. 박지성이 떴던데 네. 같이 뛰던 애. 걔가 모바일식 했잖아요. 걔가 직업이 뭐예요? 축구 선수잖아. 헤딩의 머리로. 그래도 걔 머리 잘 살아있는데 뭐 무는 걱정이 쓰다듬는 정도 갖고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절대 걱정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시간이 이제 꽤 돼서 뭐 일단은 질문 여기까지 하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추가로 나중에 더 알겠습니다. 질문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칭찬은 성남도 춤추게 한다.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